키코에 관한 5번째 설명입니다. 이것은 네 번째 설명의 제목이 키코 설계자의 은폐술,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놨는데, 그 이야기의 연속이라고 해도 되고 짝이라고 해도 됩니다. 지금 이거부터 먼저 듣고 그걸 들어도 되고, 둘 중 하나만 들어도 되고, 그거부터 먼저 듣고 이걸 들어도 되고,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법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한번 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은 키코 해지구가 의미, 이 목적은 네 번째 설명한 키코 설계자의 은폐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오는 수사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수사관이시라면 이걸 참고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데나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설명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키코의 해지 구간의 의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해지 구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흔히 키코 상품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을 네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 네 구간으로 나누어 설명하지만, 이 베리어라는 것의 의미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딱딱 칼로가 끈 듯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렇게 나누어 놓고도 뒤에 할 말이 또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놔두고 줄기가 되는 이야기만 하기 위해서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네 구간으로 나눠 봅니다. 이 행사 가격이 여기 있고, 이 계약 시의 시세가 여기 있는데, 그 행사 가격과 코베리어 사이에는 해징이 되는 구간입니다. 해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베리어를 넘어서서 밑으로 가버리면 이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효 구간. 그 다음에 행사 가격부터 키베리어 사이에는 유야무야 구간. 이 옵션은 살아있대 아무도 행사를 하지 않는 그런, 아무도 행사를 하지 않죠. 예, 일단 아무도 행사를 하지 않는다 봅니다. 키베리어를 치지 않았다고 보고, 키베리어를 아무도 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유야무야 구간이 됩니다. 아무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키베리어를 넘어가면, 재난 구간이 됩니다. 이 분류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도 많이 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 초점을 맞춰봅니다. 해징이 되는 구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난번에 재판에서 은행 측이 이긴 핵심되는 논리입니다. 핵심되는 논리. 해징 구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해징 상품이다. 그런데 이 과연 해징 상품이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해징 구간은 은행에게 해징을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미끼를 던지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키코의 전체적인 목적이 이 재난 구간에 있어요. 재난 구간이. 이 재난 구간에서 일대의 구조를 끌고 와서 이 재난 구간에서 은행이 그것을 판 은행이나 또는 그 뒤의 은행, 그러니까 제작을 한, 키코를 제작한 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출업자가 피땀 흘려 벌어놓은 돈을 그러니까 강탈하기 위해서, 강탈입니다. 이거 대단한 범죄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논리가 있고 뭐 변명이 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이 있는데, 이 해징 구간에 대해서 이제 로스 교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은행 측을 도운 사람이 로스 교수인데, 로스 교수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조금 화가 납니다. 꼭학아세, 그런 말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 로스 교수가 한 말이 뭐냐면은 나는 이 수출업자들이 이 해징되는 구간에서 재빨리 행사를 해버리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없고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오히려 제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끼의 특성은 고기 배불리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 배불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1대2의 구조를 만들어 요것에서 누릴 수 있는 은행의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 자체가 은행이 이 기업들에게 해징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또 미끼의 특성은 고기가 두고 먹을 만큼 많이 주지 않습니다. 딱 입에 딱 먹을 만큼, 딱 물고 싶을 만큼만 딱 줍니다. 물고 싶은 것만큼만. 그래서 이 코베이어를 설치해 가지고 약간 이 달러 수익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더 빨리 내리게 해서 확 이것을 무효화시켜서 이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것이 뭐하고 똑같냐면은 고기가 물었을 때 시간을 놓치지 않고 낚싯줄을 확 잡아당기는 그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낚시꾼이 낚시를 하다 보면 때로는 고기가 미끼만 먹고 도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고 고기가 미끼만 먹고 도망치는 것과 그런 일을 두고 낚시꾼이 바다에 고기를 먹인 적도 있으니까 그 낚시 미끼를 보고 이거는 고기밥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이건 양심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제가 로스 교수를 생각하면 좀 화가 납니다. 왜 공부를 해서 그런 짓을 할까? 열심히 공부를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르지만은 뭐 교수까지 되고자 하면 좀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래 해가지고 왜 그런 소리를 할까? 그 다음에 미끼의 특성은 고기에게 낚싯대와 낚시꾼을 알려주지 않는다. 딱 숨어있죠. 고기의 지능으로서는 낚싯대와 낚시꾼의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딱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이 수단이 뭐냐면 이 행사 가격을 두 개의 옵션이 따로따로 행사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값을 딱 합쳐가지고 행사 가격이 하나인 것처럼 해서 이 키코 이 자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끼를 보고 이렇게 탁 물은 거죠. 제가 그 기업가들을 이 고기에 비유한 한데 제가 예의에는 좀 어긋나지만은 저보고 만일 로봇 10대가 용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로봇이 가장 잘하느냐 이래 알아보라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제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돈벌이에 탁월한 수출 기업들도 이 키코라는 회계한 상품에서 이 행사 가격 이를 하나로 이래 해가지고 이상하게 이래 만들어 놨을 때는 물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풋 옵션은 이 행사 가격을 계약 시 시세보다 아래를 둬서 그런 형태를 out of the money라 그러는데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러한 콜 옵션을 요 키배려는 없고 이 행사 가격을 요 위에 이래 설치하는 걸 이 대칭을 이루면서 대충을 이루면서 1대1 구조를 1대1 이렇게 구조를 가서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다시 낚시 이야기를 합시다. 고기를 먹인 다음 낚시가 없다면 고기를 먹은 게 맞죠. 고기를 먹은 다음 낚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이 고기를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out of the money 이게 정상입니다. 요런 조합을 zero cost 실린더라 합니다. 그럼 in the money 구조를 해가지고 이 행사 가격을 이 옆으로 놀리다 아차 우리한테 좋은 일을 주는가 없다. 그래가지고 확 물었는데 물러 하니까 이미 다 걸려버렸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바보 취급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범죄지 무슨 착각이나 무슨 실수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 사기를 치려고 만드는 겁니다. 이 사기 제품입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시는 분은 확신을 가지고 정 모르면 이 밑에 댓글을 달아두세요. 또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